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 맞아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민족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한국전쟁 민간인 낙살 피해자들 가운데 산내 골령골 피해자 유족분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들의 사연을 조명하고 영상물로 제작해서 세상에 알리고 계신 분이죠.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70년 만에 나들이를 제작하신 정진호 PD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청취자들께 소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아나운서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다큐멘터리 70년 만에 나들이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이 두 편을 그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CBS는 아니고 그 K본부에서 매일 그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또 팟캐스트 방송 아는 것입니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PD님의 영상물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골령골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하게 되셨어요? 우선은 그 저도 이제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산내 골령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게 됐고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휴방 기간 동안에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좀 험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냥 산내 골령골, 뭐 낭월동에 있다. 네네. 이 정도 정보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묻고 물어서 결국은 그곳에 당도를 했는데 굉장히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과연 그런 학살 현장이었을까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구에서 세운 표지가 있다고 하던데 당시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물론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분들이 자동차로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이곳이 그곳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이제 방송에서 그 대전을 소재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어요. 네. 그때 주제가 대전과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찾았던 곳이 산내 골령골이었는데 골령골 현장을 이제 카메라에 담고 이제 돌아와서 편집을 하는데 뭔가 좀 꽉 막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였죠. 막 그때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방송을 만든 그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팀장님한테 이제 편집을 끝내놓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영상을 보내면서 난 지금 이 기분을 어떻게 주체할지 모르겠다. 임재근 팀장님도 기차 안에서 이제 그걸 보셨다고 했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의를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대략 몇 년도쯤일까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시작하신 거예요. 네, 2018년에. 예. 그 답답함을 갖고 이제 영화 제작에 들어갔는데 첫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좀 유족들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났지요. 유족분들도 만났고 그리고 뭐 관련된 학자분들도 만났고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겠다라고 그 다짐을 하고 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이제 그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됐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제가 그 전에는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제가 원래 영화 뭐 출신도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 시사 프로그램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제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영화 제작자는 아니었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죠. 어떤 예산의 문제. 네,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마침 시민들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비를 모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영화 제작을 하게 됐죠. 그럼 어떤 이제 영화 제작의 취지를 밝히시고 이제 후원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목표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는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전에서 이 산내 곤룡골을 가지고 20년 넘도록 그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지역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좀 의미 있는 일에 좀 함께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작업에 당시에 좀 함께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앞에 임재근 팀장 얘기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임재근 팀장께서 그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신 그런 동시에 학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임재근 팀장이 계셔서 굉장히 좀 든든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대전에서 그 우리가 산내 곤룡골 말고도 또 다른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거든요. 뭐 아나운서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6.25 때는 인민군이 그 대전을 점령했던 시기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군이 점령했던 맞습니다.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점령했던 시기에는 우익 인사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학살을 당했고요. 또 이제 반대로 국군이 점령했던 시기에는 좌익 인사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만 그 희생당한 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우익 인사들은 1,55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국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좌익 인사 민간인들은 1,8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7,000명까지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글쎄요. 좌익 인사가 더 많으시다 뭐 이 정도인데요. 제가 우익 그러니까 희생당한 우익 인사는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렸죠. 정확치가 않군요. 1,557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민군들에서 희생당한 우익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그래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면 위로 좀 많이 올라왔군요. 그렇죠. 보상도 이루어졌고 뭐 관련된 그런 처우 개선이라든지 반면에 이 좌익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제대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내 그래서 이제 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좌익인사 희생당하신 좌익인사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또 반면에 정치권 이런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감한 사안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빨갱이 뭐 그 연좌제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걸 수면 위로 올리는 걸 좀 꺼려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에서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나와서 증언하셨던 분 중에 그 당시 대전 형무소에서 그 이제 희생당한 분들을 트럭에 태우고 산내 곤룡골 현장까지 호송해 가는 그 호송 책임자 분의 아드님의 인터뷰가 있었었거든요. 거기 역시 유족이신 거네요? 유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증언자의 부친께서 그러니까 희생당한 분들의 후손이 아니라 희생당한 분들을 태우고 가는 호송했던 당시 대전 형무소의 특경 대장이셨던 분의 아드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유족들과의 위치가 좀 다른 측면들이 있겠죠. 그분의 증언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념을 좀 극복하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 팩트는 무엇인가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자 했던 것이죠.
영화에서 뭐 그 우리 유족이 만나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었었고요. 없었고, 네. 각자 이제 증언을 들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송 관련됐던 분의 그 후손분의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산내 곤룡골에서 희생당한 그런 분들의 후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을 수가 있었고, 아하.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던 그 학자분들의 어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걸 조금 이따 좀 더 해보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다 통해서 좀 궁극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하셨던 건가요?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에서의 초점은 그거였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알려주겠다. 예, 그걸 좀 역사적 고증, 그 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좀 구성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내용이 다소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렵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무겁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그런 기록을 좀 남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영상을 통한 기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70년 만의 나들이라는 이제 역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요건 어떤 내용인가요? 산내 곤룡골의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이 역사 속에 그냥 묻힐 뻔했어요. 근데 6.25 그 한국전쟁 당시에 그 곤룡골의 학살 현장에 와서 그거를 취재해간 영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학살 현장을 취재한 건가요? 네, 그렇죠. 학살이 벌어진 다음에 간 겁니다. 다음에. 네, 그 다음 날 현장을 찾아서 네. 시신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인터뷰도 증언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 기자께서 영국인이었는데요. 그 데일리 워커라는 그 언론사의 앨런 위닝턴이라는 기자였습니다. 네. 그 기자가 그래서 그거를 세계 최초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특종이었던 거죠. 어디에 당시에는. 보도가 됐습니까? 데일리 워커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단행 간행본으로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고 또 따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보도가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보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앨런 위닝턴 기자는 그 좌익 계열의 언론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은 우리가 과거에 중공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장점인 정부하고 마오쩌둥 정부가 갈렸는데 마오쩌둥 정부가 이제 결국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을 해서 오늘까지 이어져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 신화통신, 그 신화통신을 설립할 때 이 앨런 위닝턴이 큰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좌익 계열의 언론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전쟁은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그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이 이제 그 좌익 세력 간의 이제 힘의 그 균형이 이제 네네. 무너지면서 좀 붙였던 전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앨런 위닝턴은 당연히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좌익 계열 성향의 언론인이니까 이 산내의 곤룡골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의 승인 아래 대한민국 정부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만행 저질러진 학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영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한국전쟁 참전국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영국 정부에서는 싫어했겠죠. 꺼려했겠죠. 그래서 이 보도 이후 앨런 위닝턴은 추방당합니다. 영국에서요? 네. 여권을 박탈당합니다. 본국으로 못 돌아가요. 그렇군요. 네, 그런 아픈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앨런 위닝턴은 나중에 동독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은 동독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앨런 위닝턴 부인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하고는 나중에 이러한 이제 영국으로 못 돌아가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원치 않게 이혼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그 부인의 소재를 찾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첫 번째 다큐멘터리 이후에 그러니까 앨런 위닝턴은 1983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네. 그 영국 BBC 방송에서 저희 다큐멘터리 한번 조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그 런던 대학교에서 관련 그 상영회 대했었고 세미나도 개최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수소문해가지고 고 앨런 위닝턴 기자의 첫 번째 부인인 에스터 여사를 저희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님과 접촉을 해서 한국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에스터 여사께서 저희 제안을 수락하셔서 작년에 다녀가신 거죠. 그 다녀가신 일을 기록한 게 바로 70년 만의 나들입니다. 70년 만의 나들이라는 거는 앨런 기자가 그것을 취재한 이후
에스터 여사가 1949년에 한국을 처음 왔었어요. 왔었습니까? 오셨었어요. 예. 네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찾은 다시 한국이거든요. 왔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70년 만에 나들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정해졌던 거고요. 예. 그 당시 기억했던 에스터 여사가 기억했던 앨런 위닝턴과 한국 전쟁 그리고 오늘날 달라진 한국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에스터 여사가 어떠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산내 골룡골 취재 때문에 결국은 생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이혼까지 하게 되고. 바뀌었네요. 네, 완전히 예. 바뀌어버린 거죠. 그 현장에 갔을 때 에스터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담아낸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스터 여사가 한국에 와서 골룡골에 갔을 때 뭐 좀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감정이 복받치시겠죠, 당연히. 막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군요. 이곳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군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울지 않을게요. 모든 걸 다 가슴에 담고 당신 대신에 이곳을 둘러볼게요. 카메라 들고 있던 저도 울었거든요. 예,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때 기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분과 뭐 유족분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추진이 됐나요? 네, 그날 이 여사께서 방문한 날이 그 산내의 골룡골 희생자 그 위령제가 있는 날이거든요. 매년 6월 27일에 7일에 예, 27일에 이제 위령제가 열리는데 위령제 때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족회분들도 만나셨고요. 많은 유족분들도 만나셨고 그분들과 포옹하시면서 또 슬픔도 함께 나누셨고, 네, 또 추도사도 그때 하셨었고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가족이 이제 당한 일에 대한 아픔을 갖고 계신 거고, 우리 에스더 여사께서는 이 남편이 이제 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당했던 일들로 어떤 가족이 겪게 된 아픔을 갖고 계신 건데, 어떻게 보면 두 분야가 모두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PD님께서 취재를 하시게 됐는데 좀 느끼신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에스터 여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북한의 잘못이다. 아니면 뭐 남한의 잘못이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쁜 것이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무리수는 있겠지만은 흔히 이제 전쟁이 나면요. 뭐 기약 난 거니까 이겨야겠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도 가장 훌륭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꼭 그렇게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전쟁에서 무슨 전투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장군만 이렇게 부각이 돼요. 무슨 장군이 이끌어서 뭐 승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민들 죄 없는 그런 일반 국민들의 희생이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국민들의 그 건강과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해야 된다. 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다.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제 영국까지 다녀오셔서 이렇게 에스더 여사까지 초청하시는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런던에 가서 상영회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오셔가지고 질문 세미나를 하는데 다큐멘터리 상영 끝나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힘들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을 좀 하시던가요? 한국 전쟁에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간인 학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아직까지 지금 한국이 민주화된 지가 한참 지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진실이 규명이 안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일들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런던대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세미나가 길어지니까 그 학교 관리인께서 오셔가지고 건물 문 닫아야 된다. 이제 나가달라라고 얘기까지 들었고요. 네, 뜨겁게 이제 진행이 됐군요. 네네. 건물 밖에 나온 이후에도 밤 10시, 11시 넘어서까지도 밖에서 이제 대화가 이어질 정도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 필리핀에 이제 국립 필리핀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 초청으로 이제 상영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계단까지 꽉 찼었고요. 오신 분들이 뭐 학부생, 대학원생, 관련 교수들, 학자들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필리핀도 6.25 때 참전국 중에 한 그렇죠. 나라였었죠. 예. 네. 질문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도요. 필리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필리핀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민주화를 조금 더 앞당겨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비교들 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도 이제 감명을 받기도 하고 또 일의 보람도 느꼈죠.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앨런 위닝턴이라는 분이 83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 기록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저희 팀 중에 이제 데이빗 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동독에서 앨런 위닝턴이 사망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배우자였던 분과의 접촉을 통해서 앨런 위닝턴이 생전에 남겼던 기록물들, 6.25 때 취재했던 취재 수첩, 일기, 사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소재지를 찾았어요. 그게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 아카이브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에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계 최초로요. 작년에 가서 기록물들을 찍으셨습니까? 확인했고 네. 아직은 이제 셰필드 대학 측과 공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촬영도 했고요. 내용도 좀 봤고 산내 곤룡골에서 취재했던 그 메모도 봤고요. 곤룡골에서는 6.25 한국전쟁 이전에 학살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건 아직 학계에 보고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셰필드 대학 측하고 다짐을 하나 받았어요. 원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올해 안에 셰필드 대학 측에서 이 앨런 위닝턴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할 예정이긴 해요. 최초 공개를 그렇군요. 대전 산내 곤룡골에서 하는 걸로 저희랑 약속을 했고요. 장소는 이곳에서 하겠다. 네, 그래서 네. 대전 동구에 그 사실을 전달했고요. 대전 동구가 관할 행정기관이니까요. 대전 동구와 셰필드 대학 측이 곧 MOU를 맺고 관련된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학살 사건이 있을 때 뭐 최초 혹은 그 이후 최초로 이제 찍었던 어떤 뭐 자료들, 뭐 사진들 혹은 뭐 기록들이 좀 이제 공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산내 곤룡골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앨런 위닝턴은 종군 기자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과 소련 중공군 쪽 사이드에서 취재를 했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판문점 회담이라고 있었죠. 그 양측의 종전 내지는 정전, 휴전협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었는데 네. 그거를 취재했던 이제 대표 기자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많겠죠. 네. 취재했던 그런 정보들도 많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일반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을 곤룡골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현재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석학이죠.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대 석자 교수가 계세요. 그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저명한 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측에 이제 자료 요청을 좀 해오셨고요. 노근일에서의 그 민간인 학살을 최초 보도했던 찰스 헨리라는 네네. AP통신 그 전 기자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이 사안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국제학술 대회를 처음으로 좀 열어보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기록을 통해서 좀 우리 세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회복하는 혹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취재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100%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전쟁 관련된 교육은 이제 좀 대립이었죠. 대립이었었죠. 예. 네.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쟁이 왜 나게 됐을까? 그리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겨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다라면은 그 다음 세대들은 아마 진실 규명
그 다음에 뭐 처벌, 음흠. 화해, 용서 막 이런 키워드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런 거부터 그런 거를 수면 아래로 어떻게든 꾹 눌러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봉합하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 획득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그 유권자로서 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정치 집단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각자의 시각에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좀 광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작업, 이제 특별히 기록의 중요성, 우리가 많은 이제 종군 기자들의 자료에서도 봅니다만 이런 어떤 기록의 힘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직접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또 중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이제 딱 다가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터 여사 이분을 초청을 한다라든지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셰필드 대학과 함께 이런 그 특별전을 기획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상 작업으로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게 또 다른 다음 출발점에 가는 디딤돌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주목할 만한 또 작업들을 계속해야 한다. 네. 예, 예. 그 앞에 런던에서 상영회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2차례 했습니다. 예, 예. 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더딘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게요. 같은 질문을 이제 스스로들에게 네.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이제 전쟁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반공 교육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우익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장벽을 쳤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 이제 군사 정부가 끝나고 민주화된 이후에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이만큼 진전이 됐었다. 하지만 뭐 이제 다시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이 이제 중간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잠시 멈추기도 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린 것이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질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민감한 소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지금도 민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편을 가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진실 규명이 좀 더디게 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올해가 이제 한국 전쟁 일어난 지가 70년이 되는 해인데요. 관련해서 또 많은 어떤 단체들에서 이런 어떤 위령 사업들 준비하실 줄 압니다. 직접 이제 취재하시고 일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좀 어느 방향으로 위령 사업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상반된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노력해 오셨어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잘 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주로 지금 7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네. 계시거든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잘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그분들의 폭이 너무 좀 좁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직 그분들의 활동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다는 스펙트럼이 좀 얘기군요. 다소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런 스펙트럼이 좀 넓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퍼포먼스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동시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뭐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이제 한국 전쟁의 피해라면은 뭐 세대별로 다르고 아마 처하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런 우리 구성원들이 좀 평화로 나아가려면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제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산내 골룡골 그 자리에 그 한국 전쟁 때 희생당한 그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원이 곧 생길 예정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 골룡골 희생자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요. 한국 전쟁 때 희생당했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추모하는 그 평화 공원이 이제 산내 골룡골에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곳들이 좀 추모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슬픔, 아픔 이런 것들보다는 좀 치유, 힐링 이런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쟁을 앞으로 바라볼 예. 때는 왜냐하면은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엄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견학 내지는 추모를 위해서는 가는데 그 다음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쟁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좀 딛고 일어나서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유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제는 그렇게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 번은 세게 아파야겠죠. 그러니까 백신도 그렇잖아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약간의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하나의 힐링 치유라는 코드와 함께 맞물려서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자리에 그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모셔서 좀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인터뷰 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호송하셨던 분의 아드님을 만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좀 어떤 바라는 그런 방향, 위령 사업 그런 내용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그분들은요, 그 관련된 보상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의 대부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익 인사들이셨으니까 뭐 애국지사가 되셨다라든지 뭐 그런 이제 관련 절차들을 좀 상당히 많이 이제 밟으신 분들이죠. 예.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좌익 인사들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빨갱이 연좌제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던 것들이고 이 양측의 어떤 간극을 좁히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또 이렇게 일하고 계신 피디님이나 좀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꾸 만나게 해야 돼요. 싸워도 자꾸 만나고 상대방 이야기를 좀 듣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분을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에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시기까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언젠가는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자꾸 들음으로써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수면 위로 조금 더 끄집어 올려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접점을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저희 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은 오히려 생각이 공론화할 수 있게 좀 그렇죠. 해야 네. 된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들이 냉정하게 이걸 좀 더 평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곳에서는 또 아픔이 상당히 있더라도 평가를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좀 과제를 주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찍어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관련해서 뭐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계획 있으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 계획했던 것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저희 이제 같이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는 데이빗 밀러 박사께서 이번에 또 대전 동구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구에서 그 연구 특별직으로 그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동구청장께서 밝히셔가지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이 산내 골룡골 관련된 민간인 학살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데이빗 밀러 박사가 노력을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연구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런 것들이 대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그 다른 나라 분들에게 또 알려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준비하는 거는 앨런 위닝턴이라는 분을 소재로 해서 그 분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고 어떻게 취재를 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골룡골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드라마 형태의 다큐멘터리를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게 좀 잘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관련된 영화도 좀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실제 드라마가 있는 그런 상업 영화도 좀 만들어져서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또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예. 힘납니다. 네. 작업들 잘 진행되시도록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또 특별히 동구나 이런 지자체 또 정부에서 그동안 진화위 활동 통해서 사실 이제 노력도 해왔고 시민사회 또 언론도 많은 보도를 좀 해왔는데 앞으로 좀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다각도로 이 모든 곳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하신 입장에서 제언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언론이든 아니면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 뭐 단체든 뭐 아니면 학계든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시민들께 좀 전달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진상 규명 내지는 뭐 처벌 뭐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무거워요. 접하기가 좀 무겁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편이 갈리기 나뉘기도 하고요. 이념에 따라서. 네네, 예.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점점 더 그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뭐 드라마 형태의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제3의 영역에서 이 골룡골을 소재로 그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통해 가지고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좀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자발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은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론도 너무 좀 단편적인 보도에 치중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무슨 행사 있으면은 이런 게 있었다. 유족들의 슬픔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청취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귀에 꽂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에 좀 더 꽂히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3의 컨텐츠 개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안에 좀 평화의 메시지를 넣어서 좀 네.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많은 참고가 됐고 많은 청취자분들께도 네. 예, 아마 관심을 쏟으실 수 있도록 또 많은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제작하고 계신데요. 네. 예, 혹시 그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계속 좀 다루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팟캐스트 방송은 주로 이제 시사 정치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예. 네, 이 골룡골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만드는 영상으로.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뷰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관련 질문을 좀 하지요. 네, 골룡골에 그동안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냐 이렇게 좀 면박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네. 실제로 재작년에 국회에서 상영회가 있을 때요. 대전에 7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죠. 네. 네. 참고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셨는데 네, 정작 대전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현실이에요. 좀 관심 정치권에서도 가져야겠네요. 네. 예. 그 산내 골룡골 희생자 위령제 할 때 여지껏 그 추도사를 한 대전시 시장은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다큐멘터리 또 영상 작업을 통해서 산내 골룡골 학살 피해자들 이야기 담고 또 조명하고 계신 정진호 PD 모시고 얘기 함께했습니다.
저희 이 코너는 1년간 기획 지속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혹은 또 관련한 소식은 이 코너에서 또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